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 라인인데요. 연질폼 생산 라인입니다. 연질폼 연속 라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여기 소개할 건 되게 좀 특수한 부분이에요. 일단 컨벤셔널 라인,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포밍 해가지고 이렇게 폼이 밑으로 컨베이어가 처음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맥스 포밍 라인이 있고, 그게 이제 연질 슬라브폼 생산 라인 두 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좀 이노베이티브한, 그러니까 혁신적인 라인이 있는데 제이필렉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헨리케에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컨벤셔널 라인보다 좀 특수한 어떤 라인 설계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발견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 영상을 만들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일단 기준점이 있고 기준이 있고 기준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은 더 기준이 명확해지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폼 또 하나가 있는데 배치 발포가 있죠. 배치 발포도 이제 제가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전 자료도 있는데 계속 자료 보강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제이플렉스 라인은요, 여기 보면 여기가 J자 모양이죠. 이렇게 J자 모양. 여기가 토출이에요. 토출인데 이 헤드도 믹스 헤드도 모양이 되게 신선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라인도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정갈하고 신선한 느낌이 있죠. 컨벤셔널 라인보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토출한 위치에 토출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탑 레이어, 이 상부 이 플레이트를 놓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평탄화 작업들이 되게 독특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헨네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거든요. 여기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이플렉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한글로, 이게 헨네케 코리아입니다. 헨네케 코리아 자료니까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좀 여기는 이제 3G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가 있고 이게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생산 설비 있는 발포하는 장면 이걸 위주로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슬랍스탁 발포의 연속 생산을 위한 울트라 컴팩트 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 슬랍스탁은 이제 연속 생산 라인에서 슬라브 사각형 모양을 가진 폼, 그거 발포를 이제 연속으로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 라인이 연속 생산은 보통 길어요. 라인은 긴데 여기는 이제 울트라 컴팩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우 짧다는 뜻이에요. 짧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그 긴 라인과 짧은 라인의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짧은 라인 스피드가 빨리 못 내죠. 라인 스피드를 빨리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출발해가지고 굳어질 때까지 이제 젤 타임 지나고 이제 경화 시간까지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라인 스피드가 빨라지면 커팅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채 안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인 길이가 필요한데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땡기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연속 라인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장단점을 맞춘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컴팩트해지면 일단 여기 시장성의 차이인데 이 시장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긴 연속 라인과 짧은 단속 라인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르죠. 긴 연속 라인은 대량 생산이고 여기는 이제 소량 생산인데 그 중간 정도를 얘가 이제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시장성의 차이. 그래서 연속 라인, 기존 연속 라인은 컨벤셔널이죠. 연속 라인의 높은 투자비. 이 높은 투자비는 어디에서 오냐면 일단 고철값이 많이 들죠. 긴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을 엄청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당연히 설비값도 비싸요. 왜냐하면 라인 스피드가 빠른 거를 연동을 해서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치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투자비가 높아지는 거고, 근데 단속 설비는 이제 투자비는 낮은데, 단속 설비는 그런 거죠. 그 아지테이팅 믹싱을 해가지고 뭐 박스로 발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배치 발포. 그건데 이제 생산량이 너무 적죠. 택도 없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단속 설비보다 훨씬 원료 산출, 이건 뭐냐면 생산성이죠. 생산성과 더 높은 품질, 단속보다 훨씬 높은 품질 수준, 그거를 요구하는 게 이제 연속 라인인데, 연속 라인의 긴 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절감을 한다. 그래서 울트라 컴팩트 설비로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중간 생산 볼륨 규모, 중간 생산 정도 생산량을 컨트롤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연속 생산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나 또는 라인 스피드 컨트롤 측면에서 완벽하게 연속 생산의 장점을 다 끌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 공간은 적게 차지한다. 이렇게 새로운 라인이다. 이거를 런칭했다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이제 가격, 설비 투자비 대비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적은 만큼 운영 인력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헨네케가 이런 라인을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쓰게 됐는데, 딱 봐도 여기 이제 원료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나오는, 요 바로 앞에 이제 커팅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 보이죠. 영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헨네케 그룹 그 유튜브에 가보면. 근데 세 개 다 소개하기에는 이제 영상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일일이 다 해석을 해가지고 영상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예전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헨네케 로고 시작하고요. 제가 1.5배로 돌리면서 제가 하는 말을 좀 가급적 줄일게요. 근데 설명할 부분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워킹 탱크가 있고요. 워킹 탱크가 있고, 요쪽, 여기 이 페이퍼들, 이게 사이드 페이퍼고요. 이제 바닥에도 이 페이퍼가 있죠. 그 다음에 상부 페이퍼가 보이고요. 가볼게요. 이게 이제 이 공장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막 100미터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위에서 상부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 쪽에 메터링 펌프, 과업 펌프, 그 다음에 원료 이송, 배관. 여기에 이제 요게 틴 촉매고요. 그 다음에 아민 배치 있고, 그 다음에 요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죠. 첨가제들이죠. 폴리올 이소 빼고 이 첨가제들을 넣어서 이제 인라인으로 믹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비 자체가 완전히 연속 라인을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어디티브들이 이렇게 인라인으로 믹싱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믹스 헤드 니소시아네이트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각 원료 탱크마다 이제 그 고압 펌프가 있고 원료 배터링 펌프가 있는 거죠. 두 명이 이제 이 라인을 돌리는 것 같아요. 딱 둘이.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소프트웨어 제어를 하고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이제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그 컨베이어 폭 조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이 버튼을 누르고 한 명이 이제 토출 준비를 하는 거죠. 토출할 때 이제 초류의 믹싱 물량 없애기 위해서 초류를 받아서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저렇게 쏘는 건데, 자, 이거 헤드 한번 보세요. 헤드가 되게 독특해요. 믹스 헤드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갑니다. 여러 갈래로. 근데 이제 이게 두 쌍인데 이 폭이 그 컨베이어 폭이 좁을 때는 한 쌍만 쓰고요. 넓을 때는 이제 보통 넓으면 한 그 1200mm 정도 되죠. 넓을 때면 이제 6개 이 두 쌍을 다 쓰는데 한 저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네요. 6개 아니라 8개가.
근데 종이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접혀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접혀서 들어가고요. 사이드 페이퍼 들어가고요. 아까 보여준 거는 밑에 바텀 페이퍼가 접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요 밑으로 들어가는 종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요 종이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는 다시 밑으로 위에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발포가 진행되면서 이 지금 계속 토출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TDI를 써서 이 색깔이 허연 거예요. TDI에 있어서 이소시아네이트가. 자, 이거는 이제 탑플레이트를 맞추는 건데 이게 그 자료에 보면 모터라이즈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센싱하고 이 누르는 장치가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돼 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살살 컨트롤할 수 있게 아주. 여기 지금 상부예요, 상부. 발포가 일어나는 라이징 위치예요, 여기가. 라이징 위치. 여기는 이제 끝단이에요. 이게. 중간에는 안 보이죠? 터널 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보여주고 있고요. 커팅. 이 하얗게 나오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 로스가 완전히 적게 되죠. 여기 보면 완전히 렉탱굴라 이렇게 완전히 그 사각 각이 딱 지게 나오죠. 어깨지지 않고. 그래서 되게 그 장점이죠. 이런 게 로스가 적은 게.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하게 이 사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킨만 날리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스킨만 날리면 다 쓸 수 있게. 네, 멋지게 나오네요. 네, 커팅 시스템이고요. 지금 그 페이퍼들은 다시 감기어서 이제 이 밑에 페이퍼는 좀 남아 있네요. 여기 밑에 페이퍼는 남아 있고 밑에 페이퍼는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헤네케 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널 안쪽에 이제 빛이 있네요. 전등이 있나 봐요. 밝죠?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네요. 저쪽에서. 지금 아까 그 두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저쪽 안쪽에서 이제 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인데 인라인으로 믹싱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각각의 배터링 펌프가 있어요. 각각의 탱크 밑에마다 촉매, 정포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물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인라인으로 믹싱이 돼서 믹스 헤드가 어느 쪽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안 보이죠. 네, 여기 있네요. 믹스 헤드. 믹스 헤드가 있고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쏘는 거죠. 네, 믹싱이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분배가. 되게 독특해요. 지금 믹스 헤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믹스 헤드는 이게 지금 위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믹스 헤드. 여기 위에 모터가 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 장치 자체는 고압 믹싱 헤드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고압 보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그러니까 ABA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이제 고압 믹싱 형태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액이 만날 때는 저압 믹싱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인라인으로 믹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보시면 이게 지금 분명히 모터죠. 모터의 믹싱 장치 이 전에 만날 때 여기가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인라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연료가
여기 지금 첨가제 넘어갈게요. 이제 운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페이퍼들 맞추고 이제 컨베이어 폼 맞추고 이렇게 하죠. 지금 종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테이핑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폼이 이 출발할 때 폼 무게로 이렇게 밑에 종이를 누르고 가는데 예, 폼 무게가 없으면 당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당깁니다. 당겨가게 해요. 보통은 이제 거기 사람이 서가지고 또는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고 뭐 해가지고 지금 토출하죠.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 판넬에서 사람이 서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포뮬레이션을 즉시 리얼타임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한 쌍이 또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라인, 이건 12개를 쏘네요. 여기서 분배를. 그럼 저쪽에도 12개가 있나 보죠. 자, 이렇게 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도출 방식이 그 기포가 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라미나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액을 토출하면서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기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쏘면 이제 기포가 뒤로 빠져나올 때 용이하죠.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오죠. 빨간색 톤을 넣으면 분홍색으로 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퍼가 감겨서 그래서 짧게 뽑았네요. 이제 이렇게 라인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리는 양이 매우 적죠.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연속 생산 100m씩 이렇게 컨베이어가 돼 있으면 쏘아가지고 문제가 발견될 때까지 그 100m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연속 라인인데 라인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러면은 커팅할 때까지 반응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연속 라인은 반응을 늦추면 안 되죠. 굳어야 커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분당 1m 정도 쏜다고 돼 있는데 분당 1m 정도에서 20m 정도에서 커팅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까 요런 요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렇게 써가지고 발포가 여기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요 이제 밀도 제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라인 스피드가 느린데 반응이 빠르면 굉장히 균일한 밀도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한데 일단 현상은 그래요. 반응을 빨리 시키게 되면 밀도 분포의 편차가 적어집니다.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헨네케가 어떤 그 폼의 그 레올로지, 몰폴로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라인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 활용 방식에서 울트라 컴팩트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땅값 비싼데 그 다음에 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조건, 우리는 그 땅이 큰 대지가 많이 없죠. 공장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이 컴팩트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설비가 땅을 다 차지하면 제품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슬랍스톡은 제품을 바닥에 얼마나 많이 깔아 놓느냐, 이게 돈 버는 길이죠. 근데 설비가 공간을 다 차지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이 연속 생산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배치 생산에 유리한 점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분량이 나왔을 때 짧게 바로 보고 로스 없이 그 디텍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적죠. 지금 2명이 하고 있죠. 2명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작만 두 명이 하고 한 명만 보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다른 준비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출 방식도 되게 독특하게 했는데 이제 토출 방식이 이제 그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때는 밀도 편차라든지 또는 그 반응성 제어, 그러니까 이제 폼이 이 들쑥날쑥해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균일하게 일정하게 나오는데 딱 각이 져가지고 밀도도 균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라인 길이가 이제 짧기 때문에 제어도 용이하고요. 연동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간편할 거예요. 연동, 이제 소프트웨어 연동이죠. 각 센서와 기기 장치들의 연동.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짧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반응을 천천히 해가지고 긴 라인에 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측면에서 보면 불량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어가 잘 안 되면 불량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빠른 반응성을 가지고 짧은 라인으로 컨트롤을 한다. 그거는 예, 내가 신경 쓸 게 그만큼 적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질 J플렉스 컨티니어스 라인 설명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